자,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함수의 정의가 되는 거고, 자, 이 함수의 정의를 가진다면 함수는 어떤 함수가 있을까? 함수의 종류를 우리가 알아봐야 합니다. 자, 함수의 종류는 1차 함수, 2차 함수 그런 게 함수의 종류가 아니에요. 함수의 종류는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1대1 함수야. 1대1 함수. 자, 어떤 함수가 1대1 함수가 되느냐? 1대1 함수는요, 정의가 얘가 됩니다. 정의역 속에 들어있는 어떤 두 개의 수가 같지 않을 때, 정의역 속에 두 개의 원소가 같지 않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함수, y의 값이 같지 않으면 이 함수를 뭐라 하자? 1대1 함수라 하자.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1대1 함수의 명제, 정의예요. 알겠죠? 이게 정의니까 무조건 창인 명제야. 이건 1대1 함수의 뜻이야. 그래서 정의역 속에 있는 두 원소가 같지 않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함수값인 y가 같지 않다면 얘는 1대1 함수라고 하고, 이게 1대1 함수의 뜻이 되기 때문에 이 명제의 대우도 1대1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명제의 대우는 뭐야? 정의역 속에 어떤 두 개의 함수값이 똑같을 때 결론을 부정하고 가정도 부정하면 이때 정의역 속에 들어있는 두 개의 원소가 같다. 이러면 얘는 1대1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1대1 함수를 그래프를 가지고서 이야기하면 그 1대1 함수는 어떤 그래프가 만약에 1대1 함수냐? 1대1 함수는요, 이 정도만 아마 기억을 하시면 될 거예요. 모양 자체가 이런 두 가지 종류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가 X축 아래쪽으로 안 내려갑니다. 그래프가 X축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자, 얘도 1대1 함수가 되고, 이것도 1대1 함수가 되고, 이것도 1대1 함수가 돼요. 자, 정의역 속에 들어있는 두 원소 X1과 X2가 같지 않다. X1과 X2가 같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Y값도 같지 않지? 그죠? 그러니까 얘가 1대1 함수가 되는 거야. 정의역 속에 어딜 잡든지 간에 상관없어. 꼭 여가 X1이야? 아니, 이런 데를 X1 잡아도 상관없어. 알겠죠? 정의역 속에 들어있는 두 원소를 잡았는데 그 원소가 X1과 X2가 같지 않아. 거기에 대응한 Y값도 같지 않아. 이러면 1대1 함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건 1대1 함수의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대1 대응이 있습니다. 자, 1대1 대응인데 아마 너희 함수, 이 단원에서 함수가 어렵다. 에이, 정의 어려운 건 아니죠. 중요한 건 이 함수의 종류에서 1대1 대응이 어렵습니다. 그 1대1 대응 문제는 시험 문제가 나오죠. 애들이 제일 싫어해요. 자, 1대1 대응이란 말은 뭐냐? 어떤 하나의 함수가 1대1 함수가 됩니다. 자, 어떤 하나의 함수가 1대1 함수야. 1대1 함수인데 그 함수가 1대1 함수이면서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 이 함수를 1대1 대응이라고 하자. 이건 1대1 대응의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1대1 함수가 되려면 1대1 대응이 되려면 먼저 1대1 함수가 돼야 해. 이 두 개가 1대1 함수죠. 근데 1대1 함수인데 둘 다 1대1 대응이 될까? 하나만 될까? 아니면 둘 다 아닐까?
자, 한번 봅니다. 함수란 이야기가 나오면 뭐가 나온다겠어요? 정의역. 화살이 출발한 집합은 정의역. 화살이 맞는 집합은 공역. 화살이 맞는 것들의 모임은 치역. 알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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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뭐라 하세요? 책은 제가 준다고. 자, 여기 봐봐. 함수란 이야기가 나오면 정의역, 공역, 치역인데 제가 수연이하고 이야기 나눌 테니까 한번 봐보세요. 수연아, 너 직선 그래프 그려본 적 있지? 그치? 그럼 직선 그래프는 손가락 들어봐. 높이 들어야 돼가 보일 거 아니야. 기울기가 양수인 거 한번 그려봐. 너무 촌스럽잖아. 기울기가 양수인 거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y가 양수, 영, 음수 다 같지 않습니까? 그죠? 자, 제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 겁니다. 오, 2차 함수 맞죠? 자, 직선 그려볼 거예요. 오케이? 함수는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정의역과 공역은 모든 실수의 집합이 되는 겁니다. 모든 실수의 집합이라는 것은 양수역, 음수를 다 갖는 집합이에요. 양수, y가 양수잖아. y가 0이잖아. y가 음수죠. 그죠? 그래서 함수의 정의역과 공역은 모든 실수의 집합이야. 보세요. 1대1 함수야. 둘 중에 하나네. 그러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해. 공역이라는 말은 뭐야? 화살이 맞는 집합. 모든 실수잖아. 그럼 치역이니까 y도 뭐가 돼야 합니까? 모든 실수가 나와야 해. 근데 이 새끼는 모든 실수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양수만 나왔죠. 근데 이놈은 뭐가 됩니까? 양수, 영, 음수 다 나왔죠. 그죠? 그래서 자, 뭐가 되냐면 1대1 대응은 뭐가 된다? 이 둘 중에 요거 하나만 1대1 대응이 되는 겁니다. 말씀 이해되니? 그래서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모두 같다. 오케이? 공역이라는 건 모든 실수야. 오케이? 치역도 모든 실수. 이놈은 치역은 무슨 수야? 양수.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1대1 대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 두 개는 1대1 함수도 되면서 이 새끼는 1대1 대응도 되는 거야. 대답하자.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온 이런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 있냐면, 자, 항등함수.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정의가 무슨 이야기냐면, 함수 F는, 자, 봐요. 함수 F는 정의역에 있는 모든 X가, 정의역 속에 있는 모든 X가 어디에 대응한다? 자기 자신에 대응하는 함수가 항등함수가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자기 자신에 대응해요? 그럼 그런 함수가 있어요? 에이,
우리는 많이 그려봤지. 어떤 그래프? 이 그래프. y는 x. 1이면 1에 2는 2에 자기 자신에 대응하죠. 그죠? 자기 자신에 대응한다. 이 함수는 뭐가 됩니까? 1대1 대응입니다. 알겠죠? 그럼 이 함수 1대1 대응은 항등함수인데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에 대응하기 때문에 1대1 대응도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함수가 항등함수입니다. 그러면 그 항등함수를 나타내는 이 관계식만 우리가 기억해 주면 되는 겁니다. 요게 항등함수의 관계식이야. 알았죠? 요게 항등함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상수함수. 자, 상수함수한 말은 무슨 이야기냐? 함수 f에 의하여 정역 속에 들어있는 모든 x가 특정한 C 하나의 상수에 대응하는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하자. 그럼 선생님, 이게 만약에 상수함수가 된다면 이 상수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도대체 그래프는 어떻게 나옵니까? 이해를 해야죠. 한번 볼게요. 자, 함수 f에 의하여 정역 속에 있는 모든 수는 특정한 숫자에 무조건 하나의 숫자에 대응해야 해. 알았지? 여기 있는 C는 1이나 2나 3이나 이런 수야. 그래서 예를 든다면 여기가 만약에 1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자, 마이너스 100도 1에 대응하고 0도 1에 대응하고 10도 1에 대응 100도 1에 대응 정역 속에 들어있는 모든 x가 특정한 하나의 숫자에 대응하는 함수가 상수함수야. 알겠지? 그래서 상수함수는 자, 그림이 이렇게 나오지만 대응은 어떻게 될까? 1, 2, 3, 4 1, 2, 3, 4 대응은 정역 속에 들어있는 모든 숫자가 하나의 상수항에 똑같이 대응하면 얘가 상수함수야. 그러니까 대응 단계는 얘가 상수함수고 그래프에서는 이게 상수함수야. 아시겠죠? 요게 상수함수야.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응하면 항등함수. 알겠죠? 1대1 함수의 정의, 1대1 대응의 정의. 오케이? 그래서 함수의 종류는 1차 함수, 2차 함수가 종류가 아니라 함수의 종류는 4가지 종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서 합산함수, 역함수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학생들이 싫어하는 파트가 됩니다. 자, 그럼 그러기 전에 필요한 부분은 찍어 놓으시고요. 마지막 왼쪽에 있는 거 하나만 제가 더 적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우는 것은요, 얘들아, 이 정도만 알는데, 이것은 뭐, 우리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요거. 알겠지? 지금 제가 지우는 것은요, 무엇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화살이 출발한 집합은 정이요, 화살이 맞는 집합은 공이요, 화살이 맞는 집합, Y값의 모임 얼마? 치요. 알겠지? 그런 정도만 하고 어떤 만약에 하나의 대응이 나왔다면 그게 함수인가 아닌가는
함수의 그래프 문제에서 아마 따져보면 쉽게 따져서 쓸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세 번째. 함수의 상등. 설명이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함수의 상등. 자, 함수의 상등. 집합도 상등이 나오는데 집합의 상등, 두 집합이 같다. 함수의 상등, 함수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함수는 그래프야. 이 함수가 상등이라는 건 그래프가 똑같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근데 우리가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보자. 어떤 만약에 하나의 함수가 있다면 무조건 정의역의 원소는 화살이면 무조건 출발해야 해. 맞지? 자, 정의역에 있는 원소는 무조건 화살이 출발해야 한다. 자, 두 개의 함수가 있습니다. F 함수. 함수 F는 X에서 얼마야? Y로 대응하는 함수가 됩니다. 이 말은 X가 정의역이고 Y가 공역의 집합이야. X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함수 G가 있습니다. 함수 G는 U에서 V로 가는 함수. 자, 두 개의 함수 F하고 G가 있다. 자, 함수 F는 X에서 Y로 가는 대응이 되고 함수 G는 U에서 V로 가는 대응이 됩니다. 이와 같은 두 개의 함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한번 봐볼게요. 두 함수의 X와 U의 집합이 똑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함수의 집합이 있는데 두 함수의 정의역이 같아? 그럼 함수라는 이야기는 정의역에 있는 원소는 모두 화살이 출발해야 해. 맞죠? 그런데 두 함수의 정의역이 똑같대. 그럼 이 함수의 정의역이 1, 2, 3, 4였다면 여기도 1, 2, 3, 4가 되는 거야. 이게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면 이것도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야. 알았지? 그러면 정의역이 똑같아. 정의역이 똑같아. 그런데 정의역이 똑같은데 정의역 속에 들어있는 두 집합의 원소. 정의역 속에 들어있는 원소는 무조건 화살이 출발해야 하는데 같은 숫자에 대하여 대응하는 것들이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보자. 자, 집합 X의 원소가 1, 2, 3, 4고 집합 U도 1, 2, 3, 4야. 정의역이 똑같으니까. 근데 이 새끼가 대응한 숫자와 이게 대응하는 숫자가 똑같은 수에 대응해야 하는데 그리고 X가 2였다면 2가 대응한 수는 여기 2가 대응한 수하고 똑같아야 하는데 그러면 3이 대응한 수가 똑같고 4가 대응한 수가 대응한 수가 똑같다면 평면에다가 점을 찍어버리면 똑같은 점이 되지 않을까? 그럼 겹쳐버린다는 거야. 알겠죠? 그럼 겹쳐버린다는 말은 그래프가 일치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그래프가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 함수 F하고 G는 서로 같은 함수 그래프가 같기 때문에 서로 뭐한다? 상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두 개의 함수가 있는데 두 함수의 정의역이 같아. X의 집합과 U의 집합의 정의역이 똑같은데 이 정의역 속에 똑같은 숫자들에 똑같이 대응을 해야 한다. 그렇지? 그러면 두 그래프는 점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프가 일치한다. 두 함수는 서로 같다. 상등이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해되나? 연희는 너 뒤에서 이해되냐고? 자, 그러면
그런다고 해서 자 봐라.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함수나 뭐 1학년 때 1학기 때 배웠던 1차함수, 2차함수 그런 걸 안 쓰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받아들이면서 쓰는 겁니다. 알겠죠? 단지 새로운 용어들이 등장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추가돼서 쓰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것은 똑같다는 거야. 그렇지? 자,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170 왼쪽 이거 지울 거예요. 오른쪽도 한번 쓰려면 깨끗이 이것도 한번 접어 놓으세요. 그래서 그 내용을 예쁘게 딱 적어놔. 우리 이현이가 제일 힘든가 보다. 그래서 뒤에 활기찬에는 아마 수현일 것 같아요. 내일 우리만 버티면 좋겠다. 얼마나 즐겁겠니? 나는 학원 방학 가는 달이 한 3일 전부터 흥분되더라고. 좋아가지고 피곤한 것도 못 느끼겠어? 자, 갑니다. 자, 우리 친구를 저하고 같이 내용을 한번 봐볼게요. 172번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집합 X는 정의역의 원소, X가 정의역인데 집합 X는 정의역의 원소가 0에서 4까지입니다. 그때 함수 fx의 치역을 구해주세요. 치역이라는 것은 y값들의 모임이에요. 알겠죠? 자, 치역을 구하려면 그래프를 그리셔야 합니다. 0에서 2까지는 x-1의 그래프를 그리고 2에서 4까지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그래프를 그려서 치역을 찾아주세요. 에이, 그래프 그리면 되지. 자, 그래프를 만약에 그리면 내가 생각하는 범위는 0에서 4까지. 자, x의 범위가 0에서 2까지는 x의 범위가 0에서 2까지는 x-의 그래프를 그려라. x가 0이면 얼마? 마이너스 1. 2면 얼마? 1.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이해돼요? 자, x의 범위가 0과 1 사이면 y는 fx는 이 그래프는 그러니까 y는 x-의 그래프를 그리고 x가 2하고 4 사이일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을 그려라. x가 2를 집어넣으면 y는 1이고 x가 4를 집어넣으면 y는 마이너스 1이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죠? 그럼 x가 2하고 4 사이일 때 그때 y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니까 0과 2 사이에서는 이 그래프 그리고 2와 4 사이에서는 이 그래프를 그려라. 그 그래프를 그렸어요. 됐죠? 이때 치역은 y값들의 모임이야. 치역은 마이너스 1에서 어디까지? 1까지. 그래서 치역이 가질 수 있는 범위인 y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그래서 이게 치역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됐나?
그럼 이게 알파, 이게 얼마? 베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73번. 자, 봅니다. 자, 말들 천천히 이제 봐주세요. A집합은 1부터 40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집합 A가 있다면 집합 A의 부분 집합을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 F가 있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A집합은 1부터 40까지인데 1부터 40까지 자연수의 집합 중에서 부분 집합을 x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가 있다. 그런데 함수 fx는 fx 읽어줍니다. 정의역에 있는 원소 x를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에다가 대응하겠다. 빨리 이해됐나? 나머지에다 대응하는데 그때 그런 함수 f의 치역이라는 것은 화살을 맞는 것이 2만 맞았다는 이야기야. 이해됐어요? 자, 갑니다. x의 집합, y의 집합. 그런데 x의 집합과 y의 집합이 있는데 화살이 치역이 2만 맞았대. 다른 것은 맞지 않고 2만 화살을 맞았대. 그러면 2만 맞았다면 F는 어떻게 되는 거야? 1부터 50까지의 자연수를 5로 나눈 나머지라는 숫자에다 대응시켜 준다는 거야. 알겠죠? 그럼 만약에 여기에 1이 있으면 돼, 안 돼? 1은 어디에 대응해야 해? 1은 5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야. 1은 1에 대응하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가을아, 1을 5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라는 말 이해돼, 안 돼? 자, 불러보세요. 6은 몇으로 나눴어요? 자, 몇으로 나눴어요? 2로 나눴죠? 나머지가 7은 2로 나눴죠? 나머지가 얼마예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7은 몇으로 나눴어요? 2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얼마야? 자, 1은 5로 나누면 5기 0이고 나머지가 1이죠. 1은 5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에요. 알았죠? 2는 5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야? 2야. 자, 다시 갑니다. 3은 7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야? 그래요. 자기 자신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숫자는 이 집합의 원소가 누가 있어야 한다. 1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2는 돼야 안 돼요? 됐죠? 금방 했잖아. 2는 5로 나누면 나머지가 2라고. 그러니까 2는 2에 대응을 하는 거지. 3은 있으면 돼, 안 돼? 3은 어디에 대응해? 지금 내 이야기 모르지? 뭐라고 이야기했어? 불러봐. 나머지에 대응하겠다 했지? x가 1이면 f1이란 말은 1이 대응하는 수야. 그럼 1은 5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야? 1. 1은 1에 대응해야 해. 그럼 1에 대응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나는 무조건 어디에만 대응해야 해? 2에만 대응해야 할 거 아니야. 3은 어디에 대응해? 3은 원래 대응한다면 어디에 대응해? 아니 3은 여기서 어떤 숫자에 대응을 하냐고. 이거 신경 쓰지 마. 1은 어디에 대응해? 금방 여기서 하고 왔잖아. 어? 1은 아니 여기서 1은 어디에 대응해 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 있는 수 1은 어떤 숫자에 가느냐고 좀 물어보는 거야. 어디에다 대응시킨다겠어? 1은 F2란 말은 1이 대응한 수는 1을 5로 나눈 나머지에다가 대응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1은 5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야? 그러니까 1은 1에 대응해야 할 거 아니야.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야 너에게. 2는 어디에 대응해? 안 들렸어. 2는 어디에 대응해? 2. 3은? 3에 4는? 5는? 0. 6은? 7은? 여기에 7이 있어도 되네. 네가 금방 이야기했잖아. 7은 2에 대응한다고. 7이 있어도 될 거 아니야. 8, 9, 10, 11, 12. 그러면 12가 있어도 된다는 얘기네. 이해돼? 마지막으로 몇 개보다 14는? 14, 14, 15, 16, 17. 그렇지. 17이 있어도 2에 대응하는 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어디까지 수야? 내가 생각하는 수는 40까지지. 그러면 어디까 마지막 수가 어떤 수로 대응할 수 있을까? 37이 되겠죠. 37도 5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야? 2니까 2에 대응하는 거야. 그러면 치역이 2였다는 것은 이 안에 있는 집합 X는 이런 수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 결국 이런 수들이 몇 개 있느냐? 자, 2, 7, 12, 17, 37. 이해됐어요? 모르겠으면 세어보지 말고 규칙을 한번 봐봐. 5에다가 5, 7에 35, 2를 더했고 2는 5 곱하기 0 플러스 2이고 7은 얼마가 됩니까? 5 곱하기 1 플러스 2야. 0, 1, 2, 3, 4, 5, 6, 7. 몇 개야? 8개 있는 거야. 아니면 숫자를 세도 돼. 그럼 여기에 있는 숫자는 8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 2라는 수에 대응할 수 있는 수는 8개가 있는 거야. 그런 집합은 몇 개 있느냐? 요것만 있어도 되고 요 2개만 있어도 되고 요 2개가 있어도 되고 4개가 있어도 되고 전부 다 있어도 된다는 거야. 그럼 결국 이 집합은 자, 내가 생각하는 집합은 이 숫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면 되는 거야. 이 숫자들로 구성되는데 원소의 개수가 8개야. 이 수들로 이루어진 부분 집합은 2의 8승 256개야. 근데 공집합은 안 돼. 공집합은 안 되니까 하나 빼주니까 이 집합은 255개의 집합 X가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야. 대답하자. 말끝. 이해되나? 그러니까 갑자기 부분집합이 들어올 수 있는 거야. 문제는 함수가 되든가 뭐가 되든지 해석을 해줘야 해. 알겠죠? 그래서 치역이 2다. 2에만 대응하는 수는
이런 수들이 있어야 하니까 이 수 말고는 다른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함수니까 함수로 푼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다시 174번. 자, 정의역과 다시 공역 들어갑니다. 자, 정의역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고 공역이 마이너스 3과 2 사이다. 이때 이 함수가 정의된다. 자, 얘들아 이게 한번 봐봐. 자, 간다. 자, 1, 2, 3, 4. 1, 2, 3, 4. 자, 집합이 만약에 x하고 y가 나왔을 때 얘가 공역의 집합이에요. 공역의 집합이 자, 치역을 봅니다. 치역이 공역하고 같아도 되죠? 치역은 y의 집합이고 공역은 y의 집합이고 치역이라는 건 화살이 맞는 것들의 모임 아니야. 치역이 맞는 치역도 1, 2, 3, 4 공역도 1, 2, 3, 4 공역과 치역이 같아도 함수가 되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나와도 함수가 되어야 한대요. 되죠? 그러니까 치역은 공역을 넘지 않으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공역이 1, 2, 3, 4면 치역은 1, 2, 3, 4를 갖든가 그 안에 수여도 상관없다는 거야. 이것만 벗어나 버리지만 않으면 함수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되나? 말끝? 자, 그 문제를 읽어본다. 자, 정의역과 공역이 주어졌습니다. 자, 우리 친구를 여기 한번 봐라. 함수 fx는 정의역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야. 자, 정의역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인데 공역이 마이너스 3에서 2야. 마이너스 3에서 2야. 자, 한번 봐보세요. 함수에서 정의역과 공역이 나와 있으면 정의역을 밑변, 공역을 높이로 가지고 있는 사각형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정의역의 집합은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공역의 집합은 마이너스 3에서 2까지. 그래서 함수가 만들어지려면 요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야. 알겠죠? 자, 이렇게 만약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자, 함수 fx가 ax 플러스 얼마? 1-a다. 1-a가 정의된다. 자, 정의된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야? 정의된다는 말은 함수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알겠죠? 자, 만들어지는데 잘 봐라. 이거의 그래프를 이제 이 안에서 그려줘야 해. a가 무슨 수야?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 모릅니다. 자, a가 양수이면, 자, 우리 친구를 대답해 보세요. a가 양수이면 얘는 기울기가 양수이니까 증가함수야. 자, 증가함수인데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는 이 범위를 벗어나면 안 돼. 알았지? 이러면 함수가 돼야 안 돼. 정의역은 마이너스 1과 0 사이였을 때 요 y가 이걸 벗어났어 안 벗어났어? 벗어났어요 안 벗어났어요? 안 벗어났죠? 그죠?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가졌잖아. 그지? 함수가 되는 거야. 자, 만약에 이렇게 그리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그려주면 될까 안 될까? 정의역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였을 때 y는 여기서 여기까지 가졌잖아. 함수가 되죠? 아까 이야기했잖아. 치역은 정의역에 포함되고 된다니까. 벗어나지만 않으면 돼. 자, 요거 되는가 안 되는가 봐봐. 요렇게 가면 정의역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였을 때 마이너스는 여기에 대응하죠. 그죠? 근데 이 범위 속에 있어 없어? 없죠? 대응이 안 되니까 함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y가 요 범위를 벗어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반드시 안에서만 대응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a가 양수가 되려면 마이너스 1 값은 마이너스 3이어도 좋고 마이너스 3보다 커도 좋습니다. 마이너스 얼마? f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집어넣습니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에 1 마이너스 2a. 이것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0을 집어넣으면 f0은 2에 대응하거나 2보다 작은 수에 대응해야 한다. 그러면 f0은 빵이니까 1-a는 2보다 작은 수에 대응해야 한다. 자, 그래서 얘를 조사해 주면 2a는 4보다 작다. a는 2보다 작거나 같다. a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됐나요? 자, 이 두 가지를 만약에 만족하면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데 이 범위에서 풀었으니까 이거와 교집합을 구해주면 결국 a는 얼마다? 0보다 크고 2보다 적거나 같다. 요게 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야야야야, 고개 들어. 반드시 앉아. 그래서 a가 가질 수 있는 범위가 얘야. 알았죠? 자, a가 만약에 양수이면 이런 그래프가 나와. a가 만약에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a가 음수이면 감소함수야. 감소함수면 금방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가져도 되고 이렇게 가져도 상관없다는 거야. 벗어나지만 않으면 돼. 알았죠? 그러면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까? 얼마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a는 자, 2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0을 집어넣을까? 0을 집어넣은 값은 1 마이너스 a. 0을 집어넣은 값은 마이너스 3이어도 좋고 커도 좋다.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거 정리하면 2a가 크다. 마이너스 1보다. a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 a는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만족하는 것은 a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4보다 적거나 같다. 그런데 이 조건에서 풀어야 하니까 a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적다. 이게 지금 두 번째 답이 되는 겁니다. 알았죠? 너희들 이거 함수라고 해서 뭐 그림 나와서 정의역, 공역적 그런 건 문제 나오도 안 해. 알았지? 함수 정의역 찾고 함수에 정의된다. 그래프 자주 그려보라는 이야기야. 어? 자, 그러면 A가 양수인 경우를 조사했어. 음수인 경우를 조사했어. 그럼 선생님,
A가 0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A가 0이면 0, 0이니까 fx는 얼마야? 1이 나오죠? fx가 1이 나왔다는 건 얘는 무슨 함수야? 상수함수지. 아까 이야기했잖아. 정역의 모든 원소가 1에 대응해버린다고. 정역 속에 있는 모든 원소가 1에 대응해버리면 여기가 1이면 여기가 1이면 요게 상수함수야. 마이너스 1과 0은 전부 다 1에 가버린다는 거예요. 함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함수가 되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조건에서는 얘가 되고 첫 번째 조건에서는 얘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조건에서는 이놈이 되고 세 번째 조건에서 A가 0을 갖는다. 2에서 0이 빵꾸 났네? 0을 가져도 됩니다. 0을 가져도 되니까 여기 0하고 다시 연결되겠죠? 그죠? 그래서 A는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까지. 그래서 이 문제의 함수가 정의되려면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까지. A가 가질 수 있는 범위가 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내셔야 합니다. 함수가 정의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잠깐만 봐봐. 올림푸스나 교과서 문제 풀 때 정의역, 공역, 치역, 함수 대응해 놓고 자 1은 2에 가고 2는 3에 가고 3은 4에 갔으니까 함수 F는 어디에 대응했습니까? 문제는 그렇게 있거든요. 시험 문제는 절대 그런 것이 등장 안 해요. 아시겠죠? 상당히 이런 문제를 많이 따져봐야 합니다. 찍을 학생은 찍어 넣으시고요. 이렇게 조사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175번을 읽어볼 거야. 175번 문제를 읽어보는데 자, 우리 친구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읽냐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175번 문제를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참인가 거짓인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함수가 시험 범위에 들어갔는데요. 함수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함수를 배우면 분수함수, 무리함수 이런 거 배우거든요. 이건 어려운 게 없어요. 초입 파트가 어렵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자, 이제 잘 봐. 자, 보세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 부분 집합 A가 있는데, 자, A 실수 전체의 집합 A가 있는데, 이 X가 이 집합의 원소이면 무조건 2에 대응하고, X가 이 집합의 원소가 아니면 무조건 1에 대응하여라. 자, 그러면 한번 선생님하고 그냥 연습 한번 해보자. 이게 무슨 말인가? 자, A 집합의 원소가 1, 2, 3, 4야. 알았지? 자, 그러면 1은 어디에 대응할까요? 이 집합의 원소죠. 그러니까 얼마야? 2에 대응하고, 2는 어디에 대응해? 2에 대응하겠죠? 오케이? 3도 2에 대응하겠지? 4도 2에 대응하겠지? 근데 5는 이 집합의 원소가 돼야 하는데 아니죠. 원소가 아닌 건 무조건 1에 대응하라는 거야. 알았지? 5는 1에 대응하는 거고 6도 1에 대응하는 거고 이렇게 대응해 주는 거예요. 이 대응 관계 말들 하시겠어요? 자, 수연아, 기억 명제는 참일까 거짓일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제는요, 아니 함수 정의역 공역 취합을 안다고 해서 맞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의 함수의 뜻을 이해하는 겁니다. 뜻을. A 집합 A가 어떤 집합이 되든지 간에 이 함수의 치역은 1과 2가 나올 것이다. 참일까 거짓일까? 참.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수인이가 봤을 때는 무조건 1과 2에 대응한다는 이야기지. 그제? 자, 갑니다. 우리 친구는 참이라 했어요. 얼추 보기에 참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A가 동집합이면 원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1은 집합 A의 원소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2는 원소가 돼야 안 돼. A가 동집합이니까 1이라는 수는 집합 A가 되냐고. 조연아, 1은 집합 A가 되냐고. 그럼 1은 어디에 대응해? 1은 A 집합의 원소가 돼야 안 돼. A 집합의 원소가 아니면 어디에 대응하라겠어? 여기 내가 해석해 줬잖아. X가 A 집합의 원소이면 2에 대응하고 X가 A 집합의 원소가 아니면 1에 대응해라. 1은 집합 A의 원소가 돼야 안 돼. 어디에 대응해? 내가 너에게 물어봤잖아. 1은 A 집합의 원소가 돼야 안 돼. 그러면 원소가 아니면 어디에 대응하라고 나왔어? 아니 집합가 다 적어놨잖아. 어디에 대응하라겠어? 그러니까 이건 어디에 대응해? 내가 지금 마지막 답을 물어본 거야. 마지막. 이는 어디에 대응하냐고.
1은 H집합의 원소야 아니야? 아니니까 1은 어디에 대응해? 요거 다시 읽어줘. X가 A집합의 원소이면 어디에 대응하라겠어? 어? X가 A집합의 원소가 아니면 그거 대답하는 게 그렇게 힘드나? 2는 어디에 대응해? 지금 공집합 이야기할 때야. 2는 어디에 대응해? 3은 4는 1.5는 모든 수가 1이 대응해요. 알겠죠? 그런데 이때는 이렇게 대응해버리면 FAX는 무조건 원소가 1에만 가버립니다. 그런데 공집합이 아닌 어떤 집합에 원소가 만약에 존재해버리면 이 새끼들은 무조건 어디에 대응하고 2에 대응하고 이 수가 아닌 놈들은 전부 다 1에 대응하는 거야. 알겠지? 그럴 때는 FAX가 얼마냐면 1과 2에 대응하는 거야. 그래서 A집합은 어떤 집합이 되든지 간에 항상 여기에 대응할 수가 없어요. 공집합이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알았지? 기억 명제는 틀린 명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기호의 뜻을 읽어야 한다니까. 시험장 가서 제가 해석을 못 해줘요. 알겠죠? 그런 부분을 읽어내야 한다. 그 기억 명제는 거짓이다. 자, 이연이 니은 명제는 맞았을까? 틀렸을까? 자, 니은 명제 봐봐. 자, 봐봐. A집합의 원소는, 자, X가 A집합의 원소이면 얼마? X가 A집합의 원소이면 어디에 대응해? 원소가 아니면? 자, X가 A의 원소가 되면 얘는 얼마야? 2니까 원소가, X가 A의 이어집합의 원소라는 이야기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 이거죠. 어떤 만약에 하나의 A집합이 있고, 자, 여기가 만약에 A의 이어집합이 있다면, 자, X가 A집합의 원소이면, 여기가 A의 이어집합이라고 할게요. 자, X가 A집합에 만약에 1과 숫자가 뭐 1, 2가 있으니까 뭐 4, 5, 6, 7, 8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 볼게. 이 명제는 당연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 자, X라는 수의 값이 얼마가 된다? X라는 수의 값이 A집합의 원소죠. 어떤 수의 값은 A집합의 원소가 되든가 A집합의 원소가 아니든가 둘 중에 하나야. 근데 A집합의 원소와 A의 여집합의 원소의 합은 대응하는 수가 2나 1에 대응해. 이게 만약에 1이면 이 새끼는 무조건 얼마가 된다? 2가 되는 거야. 이게 만약에 2가 되면 얘는 무조건 얼마다? 1에 대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 명제는 참인 명제예요.
요 말뜻 이해되나? 자, 가을이 디귿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거짓이야 이것은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봤을 때 자기가 지금 느낌이 봤을 때 요게 참일 것 같다 거짓일 것 같다 보시면 됩니다. 자 가볼게요. 이 명제요. 자 참인가 거짓인가를 한번 봐봐. X가 A집합의 원소야? B집합의 원소야? 그러면 합집합의 원소일 때 이 식이 어차피 성립할 것인가? 어차피 대응한다면 2나 1밖에 대응을 못하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제가 A집합을요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보기 좋게 1에서 10까지 B집합은 1에서 얼마까지? 3까지. 자, 이 범위 속에 있는 수 아무 수나 제가 집어넣어 볼게요. 자연수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자, 2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2를 집어넣는다면 A와 B의 합집합은 자기 자신 A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 2는 여가 2면 요가 X 자 2면 요거 얼마야? X가 2면 이건 얼마가 돼요? 좌변 X가 2면 좌변 얼마? X가 2면 이 값은 얼마냐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 다시 읽어줄게. X가 A집합의 원소이면 무조건 어디에 대응하고? X가 A집합의 원소이면 어디에 대응하고? 얼마? 2에 대응하고. X가 이 집합의 원소가 아니면 어디에 대응한다? X가 2면 이 집합의 원소가 돼야 돼. A집합과 B집합 이렇게 줬잖아. 그럼 2는 이 집합의 원소가 돼야 돼. 되니까 이거 얼마야? 2야. 2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 다른 거 보지 말고 이 집합의 원소인가 아닌가만 보란 말이야. 이 수가 이 집합의 원소이면 무조건 2가 되는 거고 이 수가 이 집합의 원소가 아니면 1에 대응한다겠잖아. 그러니까 얘를 쳐다볼 필요 없지. 얘는 끝났지 이제. 여가 2면 2는 A집합의 원소가 돼야 안 돼. 되니까 어디야? 얼마야 이거? 2는 B집합의 원소가 돼야 안 돼. 요게 B집합이잖아 지금. 2는 B집합의 원소가 돼야 안 돼. 되니까 이것도 2고 이것도 2야. 그러니까 얘하고 이것도 2지. 그러니까 같을 수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이 명제는 거짓 명제야. 알겠니? 그러니까 중요한 거 함수에서 맨날 공부하면 대응관계나 보고 하니까 그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알았니? 그러니까 함수는 기호의 뜻을 잘 봐야 해. 그 기호가 뭐라고 주어져 있는가. 그러니까 함수를 모르는 학생은 이 기호가 주어지면 이 기호가 무슨 뜻인지를 모른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함수를 못 읽어내는 거야. 아시겠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정의역, 공역, 체험, 1대1 함수, 뭐가 1차 함수, 2차 함수 그런 건 아예 등장도 안 해. 함수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가 함수의 종류 파트야. 알겠니? 합성함수, 역함수는 전부 다 계산을 하지만 아마 너희들이 문제를 봤을 때 조금 지나면 1대1 대응이 정말 너희들이 제일 싫어하는 파트야. 그래서 함수 파트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가 금방도 이야기했듯이 199번 거기까지가 아마 너희들 좀 괴롭힐 거야. 알았니? 그런 부분을 기억해줘야 한다. 자, 76번 문제를 한번 봅니다. 오늘 78번까지 제가 들어갈 거예요. 자, 여기 봐봐요. 함수의 상등이네. 다시 읽은다. 함수의 상등은 반드시 정의역이 같아야겠지? 야, 정의역이 만약에 안 같으면 상등은 읽어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함수의 상등이 되려면 무조건 정의역이 같아야 하거든. 어? 자, 수학에서 분모는 0이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죠? 어? 자, 갑니다. 두 개의 함수 f하고 g가 서로 같은 함수를 구하라는 거야. 기억은 fx는 절대값 x, gx는 x. 두 그래프 같아요? 틀려요? 기억에 있는 fx하고 gx는 서로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야? 자, 절대값 x하고 x는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야? 다른 함수죠. 아니, 절대값 x는 이 그래프고요. 그냥 y는 x라는 함수는 이 함수 아니야. 다른 함수 아니야. 그죠? 기억은 뭐가 됩니까? 상등인 함수가 아니지. 자, 니은은 뭐가 됐어?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로 주어졌죠? 거기만 생각하는 거야.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f에다 집어넣으나 g에다 집어넣으나 같아 틀려? 같죠? 0 집어넣으면 값이 똑같죠? 1 집어넣으면 값이 똑같죠? 이 함수는 정의역이 똑같지? 에? 정의역이 똑같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 0, 1인데 집어넣어도 값이 똑같으니까 니은 명제는 참이지. 됐나? 디귿 명제. 정의역이 있어? 없어? 디귿은 정의역이 없죠? 정의역이 없으니까 뭐라고 생각해야 해? 모든 실수야. 알았니? 자, fx는 뭐가 됩니까? 분모에 0이 나올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fx는 정의역이 언제? 마이너스 2가 있으면 안 되지. 자, gx는 분모에 0 되는 수가 얼마야? 플러스 마이너스 2지. 그죠? 그럼 g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가지면 돼? 안 돼? 안 되지. fx의 정의역과 gx의 정의역이 같아 틀려? 정의역 자체가 다르죠? 그죠? 정의역 자체가 다르니까 이 함수는 무조건 상등이 될 수 없다는 거야. 알았니? 자, 그 다음에 77번 내용을 봐본다. 자, 정의역이 집합 x인 정의역이 어떤 집합 x가 있대요. 근데 그 정의역의 집합이 어떤 집합인지 모르는데 fx하고 gx가 서로 같은 함수가 된대. 그럼 그 정의역에 있는 집합을 한번 찾아달라는 거야. 자, 한번 가볼게요. 자, 함수에 만약에 상등이 되려면 무조건 fx하고 gx는 같아야겠죠. 그지? 자, fx하고 gx가 같아야 하니까 177번은 x의 3승 플러스 2는 함수 gx가 2x의 제곱 플러스 얼마 x가 됩니다. 자, 알아.
두 함수가 같으려면 fx하고 gx가 서로 같아야 해. 알겠죠? 자, 그러면 정리하러 갈게요. x의 3승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0이 됩니다. 자, 앞에 두 개의 항을 x의 제곱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가 되고 세 번째하고 네 번째 묶으면 얘가 되는 겁니다. 각 항의 공통인수가 x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남는 수는 얘 남아요. 됐죠? x는 얼마야? 마이너스 1, x는 1, x는 2 나왔지? 됐니? 그럼 잘 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으나 여기다 집어넣으나 값이 같게 틀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여기하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같아요, 틀려요? 값이 같아, 틀려? 볼 필요 없죠. 서로 같다는 조건에서 찾은 식이니까 왜 이걸 집어넣니? 같다는 조건 안에 찾은 거 아니야. 그냥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같지. 1 집어넣으면 같아. 2 집어넣으면 같죠? 함수의 상등이 되려면 무조건 fx하고 gx는 같아야겠죠? 그럼 정의역도 같아야겠지? 그럼 결국 뭐가 돼? 정의역! 뭐로 이루어져 있어야 해? 이런 수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하는 거야. 알았니? 그러면 정의역은 이런 수들로만 이루어지니까 이 수로만 이루어진 집합이 몇 개야? 2의 3승 8개야. 아셨어요? 근데 동집합 하나를 빼니까 몇 개가 된다? 7개가 되겠지? 근데 그 7개인데 문제는 그 집합의 원소가 가장 합이 컸을 때는 얼마냐? 합이 컸을 때는 음수 포함하면 안 되죠? 그때는 합이 가장 컸을 때는 x가 1과 2 이렇게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래야 합이 가장 크게 나와. 마이너스 1 가져버리면 돼, 안 돼? 안 되죠. 말뜻 이해되니? 그래서 집합 x는 합이 얼마가 된다? 3이 최대까지 되는 거야. 집합 x는 정의의 연선은 이 수들로만 이루어지니까 이 수들로 이루어진 집합은 2의 3승 7개 있는 거야. 공집합 빼고. 알았지? 그 공집합 빼는데 문제에서 그걸 공집 개수를 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 뭘 구해달라고 했어? 그 집합의 원소의 합이 가장 큰 거니까 합이 가장 크려면 음수를 가지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 양수만 가지고 있으면 될 거 아니야. 합이 얼마야? 최대가 얼마? 3이었다는 거야. 이해되니? 앞에 집합 명제하고 달라요. 함수에서는 제가 정말 많이 물어볼 거예요. 아시겠죠? 대답을 잘 하셔야 합니다. 자기가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에? 자, 그 다음에 다시 78번을 봐본다. 자, 집합 x는 원소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0, 1, 3 이 5개만 생각하는 거야. 알았죠? 자, 이 5개만 생각하는데 자, 이 집합의 부분 집합 x를 정의하도록 하고 자, 정수 전체의 집합을 공역으로 하는 두 개의 함수가 있는데 fx하고 gx가 같지 않대. 자, 간다. 얘들아, fx하고 gx가 서로 같지 않대. x의 3승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3x. 자, 이 말은 무슨 이야기야? fx하고 gx가 같은 함수네? 그치? 나는 같지 않은 함수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같지 않은 함수는 같은 함수를 먼저 찾는 겁니다. 자, 제가 넘어갑니다. x의 3승 넘어가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3x가 0이 됩니다. x로 묶으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이 0이어서 마이너스 3과 0과 1은 뭐가 됩니까? 반드시 두 함수를 같게 만들자. 그죠? 그러면 한번 봐봐. 이거로서 이루어진, 요거로서만 이루어진다면 그 집합은 무조건 3등이 되는 거지. 그럼 요거로서만 이루어진 부분집합은 몇 개 있어? 문제에서 8개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로만 이루어진 집합은 8개 아니야? 근데 전체 부분집합은 몇 개 나오는데 원소가, 정의역의 원소가 처음에 나와 있는 집합의 원소가 5개지. 그러니까 부분집합은 몇 개야? 32개가 나올 거 아니야? 그 32개에서 3등으로만 이루어진 집합을 다 빼버리면 나머지는 3등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3등이 되지 않은 함수는 3등이 되는 함수를 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가 나온다면 그때 집합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가 된다? 2번 24개가 됩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잠깐 말씀 이해돼? 3등까지는 좀 잘 기억 좀 하시고 그런 부분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봐봐. 굉장히 사소한 거거든. 배운 건 별로 없어. 정의역, 공역, 취업. 그지? 정의역, 공역, 취업 그리고 3등. 내용은 별로 없어요. 1대1 함수, 1대1 대응은 아직 안 들어갔거든요. 알겠죠? 근데 함수에서 얘들이 정말 싫어하는 것은 기호를 못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호를 읽어봐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읽을지를 몰라. 그러니까 함수 문제가 틀려나가는 거야. 알았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수학에서는 기호가 딱 들어오면 그 기호가 무슨 말인가를 정확히 알 때까지 계속 읽어봐야 해. 알겠지? 선생님이 이걸 해석을 못 해주는 거야. 시험장에 가면. 반드시 얘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거든. 그러니까 뜻을 읽어내야 해. 아시겠죠? 화장실 갔다가요. 오시고 좀 이따가 이제 스크린 선생님 오시면 바로 준비해서 그리고 뭐가 돼? 방학 때 했던 크리닉 그 부분을 먼저 해라. 거기 뭐야? 유빈아 문 좀 닫아줄래? 아니 여기